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부분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했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한국 국민들 혹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앞에 계시니까 당연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내용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앞을 조금 보실까요? 불행이나 비극은 언제나 오해로부터 온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첫째로 어느 시대 누구라도 성경을 오해하면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와 가짜 신앙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단과 사이비와 가짜 신앙이 가져오는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대로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 내지는 비기독교인 낭크리스찬 할 것 없이 성경을 바르게 본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성경을 바로 안 보거나 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를 모르거나 오해하면요,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다 덮어 은폐하고 왜곡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왔기 때문에 한국 땅에 살면서는 한국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작금에 40대, 50대 젊은 중견 학자들이 미국을 가가지고 한국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와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학을 바르게 하지 않고 그걸 또 잘못하면요, 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나간 게 인공지능까지 나갔는데 이게 어제 그저께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명령을 하는 인간을 보고 틀렸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명령하는 사람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차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명령을 할 때 사람 명령을 듣지 않고 인간이 지금 그런 AI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지 않고 못된 사람들이 많이 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 틀려서 하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그거 과학도 아닌 걸 가지고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 오늘 우리 눈앞에 살고 있는 현실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과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저께 정규재라고 하는, 원래는 그 사람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논객이었는데, 기자 출신이고, 그 짤막한 그 쇼츠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한국에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극우파 어떤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병원에 있는 의사가 절반은 중국 사람이다. 그렇게 선동한다는 걸 보고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라든지 한국의 윤석열이나 이게 다른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을 속이면서 현실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현실도. 자, 이 네 가지 성경과 역사와 과학과 현실을 가지고 오해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에 빠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오해하는데 은사가 있어. 진실을 팔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데 아주 대단한 실력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만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좀 덜한 같은 내가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가짜 뉴스에 잘 쏘아줍니다. 네 가지 오해를 함으로써 인류는 많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왜 네 가지 즉 성경과 역사와 현실과 과학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바르게 인식하는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동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이슬람교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유럽 역사도 그랬고 미국이나 남미,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인류가 항상 이 네 가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바르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결국은 온 세계가 다 불행에 빠지게 되고 극기하는 전쟁으로 갑니다. 인간이 도달하는 그 불행의 극치가 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고 제일 악한 자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이 네 가지 문제를 두고 심각할 정도의 오해에 빠져 있어서 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시간이 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분단사만 해도 그래요. 한반도 분단사를 놓고 말할 때 전부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주변 열강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허리가 잘렸다. 우리 한반도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허리가 잘렸다. 전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열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오해를 하거나 오판을 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비극이 옵니다. 그거는 제가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고 일생의 노래처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이게 동아일보 오보 사건 그런 말 들어봤어요? 동아일보 오보 사건. 이거는 우리 역사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거 잘 모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1945년 해방되는 그 해에 12월 달에 그다음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 소련, 영국, 미국과 소련과 영국, 중국은 빠졌고요. 중국은 국공내전 때문에 돌아볼 시간이 없고 해가지고 장개석은 오지 못하고 미국, 소련, 영국 3개국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소위 말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회의입니다. 핵심 안건은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소련, 영국 중 4개국이 미소영 중 4개국이 최대 5년간 신탁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핵심은 한국의 독립과 정부 수립이고 신탁 통치라는 것은 보조적 수단에 해당되는데 결정적인 동아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1면에 다음과 같은 대형 오보 기사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오보는 뭐냐.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래 동아일보에 이게 머리 기사로 나오니까 이 기사야.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고 머리 기사로 내놨다는 동아일보가 이거 반대했어요. 소련은 우리를 즉시 독립시켜서 민주정부를 씌우는데 임시정부를 빨리 구성하게 하자. 이게 소련 측 주장이고 미국이 우리를 신탁 통치를 하는데 30년에서 40년 정도는 우리가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아일보가 이 신문을 오보를 내는 바람에 전국이 펄펄 끓으면서 소련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신탁 통치해가지고 결국 먹으려고 했다. 이래서 이 온 국민이 다 막 그때는요. 우리 지금 광화문 광장 이건 이 정도가 아니야. 인터넷도 없고 확인할 신문 해봐야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다 머리 기사로 나왔으니까 그 오해가 오죽하겠어요. 찬탁 반탁을 가지고 온 나라가요. 좀 대단해서 진짜. 근데 사실은 소련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즉시 독립을 시키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정부 수립 정부부터 구성을 하도록 준비하자. 이렇게 소련이 말했고 미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정도는 신탁 통치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물고 뜯고 그러니까 신탁 반탁 좌파 우파가요.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네. 거꾸로 소련이 우리를 빨리 독립시켜서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고 했고 미국이 40년 내 30년, 40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소련하고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머쓱해졌잖아요. 입장을 고난하고. 그래가지고 신탁 통치는 모르겠고 막 하여튼 소련은 싫다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싸움박스인데 이거는요. 우리 역사에 가장 오보에 의한 오해에 의한 갈등. 근데 그걸 진실이 드러났으면은 그럼 우리가 미국을 미워하든지 미국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카이로 회담 때부터 누가 우리나라 독립 해방을 강조하냐. 장개석이가 가가지고 열심히 대한민국을 강변했는데 그 못된 놈 처칠. 영국의 그 뚱땡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 해방은 몰라도 독립은 안 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처칠을 또 존경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를 때 아니면 오해할 때 이런 비극이 불행하게 비극을 초래하고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처음
뜨악하겠지. 그게 또 무슨 소린가.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그걸 들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이봐요. 그때 삼상회의에 미국에서는요, 그 삼상이란 것은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을 삼상 이렇게 한 건데, 미국 대표는 제임스 번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외무부가 없어요. 외무부가 없고 미국은 국무부가 외무부야.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내무부 혹은 행안부 이런 건데, 그게 미국의 외무부는요, 외무부가 없고 국무부가 외무부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미국 외무부는 없고 미국 국무장관이 온 세계 모든 일이 자기 국무래.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미국은 모든 나라에 간섭을 할 수 있다. 왜? 국무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그 국무부 앞에 가서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외무부가 없고 모든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의 국무에 속한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뭐라 한 거 아세요? 호르무즈를 미국령으로 선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 땅인데 미국령으로 선포를 하겠다. 파나마를 다시 미국령으로 되찾겠다.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 내놔라. 우리 평택 미군 기지도 내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기독교 우파는요, 미국은 좋은 나라는 거예요. 좋은 나라 맞나 그게? 제가 항상 염려하면서 미국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저 페이스북이나 우리 홈페이지나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 대로 미국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는요, 오래됐어요. 미국이 절대 정직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린든 존슨도 마찬가지고, 아이젠 하워도 마찬가지고,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못됐습니다. 근데 못됐는데 노벨 평화상 받았다니까? 이란하고 이라크 싸움 붙여가 돈 벌고, 그리고 화해시키고 평화상 받고, 소련에서는 바체슬라프 몰로도프라는 사람이 외무부 장관이고,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이라는 사람이 외무부 장관. 다른 나라 다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미국은 국무부 장관이 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30년 내지 40년은 신탁 통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40년 신탁이 지금도 자기들이 대한민국은 아직 국군 통솔권도 없고 통수권도 없고 미국이 다 관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미국은 4년마다 국방백서라는 안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4년마다 나와요. 그 나오는 안에 보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북한 땅을 소련에게 일부 내주고 중국이 일부 차지하고 미국이 일부 차지하고 나머지는 유엔이 관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이 나와 있어요. 나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내놓은 안이 또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아주 발칙한 안이에요. 우리는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한반도를
불행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통일을 못되게 할까? 그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요, 상당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일단 핵을 가지게 될 거라, 그렇죠? 그 남한만 해도 지금 만만치 않은 무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남북이 다 통일돼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뭐 8천만 가까이 인구가 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북한에는 히토라든지 인력, 이런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대륙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 철도가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봐줄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어떤 나라도 바라지 않는 거야. 그 바라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래 따라가면 되겠냐고.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축사를 하면서 북한을 향하여 전쟁하지 않는 나라. 전쟁을 꿈꾸거나 계획하거나 말하지 않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동아일보가 두 줄 정도 오보를 낸 것이 우리나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 멍청한 머저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81년이 됐는데 완전 독립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아직도 미국 건드려서 우리도 못 벗어나고 있고, 만약에요, 나는 볼 때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었다면 북한은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여러분, 박정희 중기까지 북한이 앞서 있었어요. 박정희 중기까지라도. 이승만 따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가 우리가 71년, 74년 그 사이에 우리가 북한을 조금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항상 북한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재만 없었다고 하면 북한도 머리가 좋습니다. 상당히 발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경제 제재 받으면서도 북한은 지금도 많이 발전했어요.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거짓말 뉴스에 다 쏘가왔기 때문에 진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50년도 6월 28일, 6.25 난 지 3일 된 날에 조선일보 하는 꼴을 보세요. 인민군이 서울에 입성했다 하고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시켰다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이게 조선일보 나온 거예요. 28일 날. 일부러 이 말을 하려고 호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것도 이 신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스크랩에서 뭐 인터넷에 다 찾으면 나옵니다. 그 조선일보가 하는 말이, 이건 우리가 안 만들었대, 이 신문을. 그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3일 만에 와가지고, 아니 서울에 입성한 그 첫날에 바로 신문사에 가서 윤정지를 돌리고 조판한다고? 천황폐하 만세하는 신문도 있어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허리를 잘라놓은 게 열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미국 혼자 한 거예요. 미국 혼자.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소련에게 동의를 구한 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는 말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런 사실인가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1945년 7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걸 보통 포츠담 회담이라고 그래요. 독일 땅에 있는데, 그 스탈린이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던 독일, 그거 가지고 독일의 승리를 상징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그 포츠담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서 결정된 안은요, 한반도를 나눈 게 아닙니다. 한반도는 언급도 안 하고 일본 본토를
나누자. 북쪽에는 소련이, 그리고 한가운데 가운데 토막, 동경을 포함한 가운데 토막 제일 좋은 땅은 미국, 그리고 일본은 영국하고 제일 작은 섬 하나를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는 게 중국, 자유중국이, 그때는 자유중국이 중국이니까 차지한다, 이렇게 다 결정난 거예요. 7월 26일에 확정이 되었고 8월 1일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열흘 동안에 이미 다 국제적으로 결정난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난 것을 열흘 동안에 누구 몇몇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 말을 저는 지금까지 내가 역사에 관심을 가진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데 없어, 자료가. 그러다가 한 6, 7년 됐나 한 10년 됐나 모르겠는데 어떤 그 별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말을 노골적으로 못하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글을 쓴 거예요. 그 건국대학의 석자 교수, 여러 석자 교수라는 말은요, 이분이 역사라 그 전문 분야에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뭐라 그래 이걸 봉급을 안 받고, 누군가가 이런 분은 대학에서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해가지고 그분의 그 급료를 담당하겠다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석자 교수야, 그분도. 대부분 그 석자 교수는요, 워낙 한 분야에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급료를 갖다 안 준다 할지라도 그런 석자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강의를 적극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런 거예요. 그 석자 교수가 이분이 쓴 책에 암시를 해놨어요. 노골적으로 말 못하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요, 그냥 두질 않습니다. 교수고 뭐 그냥 나라가. 어떻든 지금은요, 이게 뭐 많이 알려졌는데 요즘 와서 AI에게 물으니까 AI가 거의 바른 말을 하더라고. 그래도 AI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포츠담 회의 때 그 미국 측 대통령이 누구냐면 해리 트루만이라는 사람인데, 해리 트루만은 부통령으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아래 부통령으로 지목되어 있었는데, 부통령이면서도 존재감도 없고 부통령이 돼가지고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얼굴 대면해 본 게 2번밖에 안 만나봤대요.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그 트루만을 얼마나 그 무시했는가 짐작이 되죠. 그 왜 무시하느냐? 부통령이 돼가지고 자꾸 떠들면 싫다는 거예요. 부통령 주제에. 그래서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부통령을 좀 띨띨한 사람은 어디 없나? 말 안 하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사람은 없나 해가지고 미시시피강 서쪽에 고졸 출신의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지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45년도 4월 12일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이 때 뭘 알아야 말이지? 얼마나 그 루스벨트가 해리 트루만을 무시했느냐. 원자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루만이라는 부통령에게 숨겼어요. 말도 안 해줬어. 그래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 연락이 온 거야. 핵실험이 성공했다 하니까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핵실험이 뭐냐.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리 트루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리 트루만은 자기가 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조직도 자기 밑에 단단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도 좀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국무부하고 육군부하고 해군부, 여러분 미국의 그 부서 이름을 보면요,
여기 국무부는 외무부를 국무부라 하고 육군부를 뭐라 하느냐면요. 이걸 우리는 국방부랑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국방부 없어요. 미국은 국방부가 없고 전쟁부. 지금 그 헤그세스라는 사람이요. 전쟁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 올 때 우리가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군인이 아니고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부서가 전쟁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육군부라고도 하고 전쟁부였어요. 그 다음에 가장 세고, 말빨에 서는 그 군대가 있는데 해군이야, 해군. 해군이 제일 강하고 미국 군의 대표는 해군입니다. 그래서 공군도 그 해군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에 얹혀가야 되는 존재. 그 미국의 나라가 너무 외따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이게 전투기에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천상 그저 해군에 업혀 다니고 해군의 그 항공모함 타고 가서 작전해야 되니까 해군 이하처럼 돼요. 그만큼 이 네이비라고 하는 해군이 아주 막강한데 그러니까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이 세 개가 삼부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삼부조정위원회를 만든 게 44년도 12월 19일에 이걸 결성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다 끝나가니까 이걸 끝 마무리, 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삼부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삼부조정위원회도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으니까 진짜 천재들을 또 그중에 찾아요. 이 내용은요. 종전의 설계자들 메디치 미디어라는 데서 나온 책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포츠담 회의의 결과 확정된 안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전범 국가니까 전쟁 끝날 때 전범 국가 맨 북쪽에 홋카이도하고 그 바로 밑에를 소련이 차지한다. 한가운데 토막 도쿄가 포함되는 이까지는 다 미국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두 개 섬은 영국이 차지하게 되고 섬 한 개 요거를 자유중국이 차지하는 걸로 하고 여기 그 동경은요 4개국이 공동 통치를 한다. 베를린처럼 하고 그리고 오사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함께 오사카를 관장한다. 요 단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게 그 해에 7월 26일에 확정된 안이고 8월 1일까지 다 그 회담 끝날 때까지 아무 변동이 없었어요. 그럼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누가 장난을 쳐가지고 일본 본토는 하나도 분할 안 되고 이거는 고스란히 보존되고 우리나라만 우리가 허리가 잘렸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 아무도 그 얘기 안 한다는 거. 지금도 8.15가 돼도 한 명도 말 안 해요. 학자들도 이야기 안 하고 대통령도 이야기 안 하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교회도 물론 이야기 안 하고. 앞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셋이 모일 때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이게 해리 트루먼, 윈스턴 처칠. 셋이 이제 모여 그 회의하는 도중에 그 영국에서 7월 5일에 영국 그 총선에서 보수당 윈스턴 처칠이 있던 보수당에 패배하고 노동당이 과반을 얻어가지고 처칠은 실각하게 되고 40은 7월 26일 그 포츠담 선언이 확정되는 그날에 클레멘트 애틀리 요 사람이요. 아주 얌전해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영국 대표로 와가지고 수상이 됐으니까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12일에 이제 막 그 대통령을 승계받았고 이 사람은 방금 그
영국 총리가 돼가지고 얘도 애송이고 얘도 아주 어린애고 제일 어른이 누구냐? 스탈린인 거예요. 스탈린은 뭐 너긋하게 왜냐하면 지금 루스벨트 살았을 때는 루스벨트가 막 살살 빌다시피 해가지고 제발 일본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소련이 참전해달라. 그렇게 빌고 해가지고 스탈린은 의젓하게 와서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태평양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이오지마 전투, 사이판 전투, 오키나와 전투 이런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겁이 나가지고 일본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소련을 불러들인 게 그것도 또 화야. 자기 혼자 꿋꿋이 이겨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다. 괜히 소련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 또 한 짓이라 그게. 요 날을 기억해야 돼요. 7월 26일이 전범국 일본 본토 분할안이 확정됐는데 이게 다 폐기돼 버리고 우리나라가 분할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잘 봐요. 요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은 다 아시겠죠? 메가드라는 사람. 더글래스 메가드. 인천에 가면요, 이 더글래스 메가드 때문에 우리나라 허리가 잘렸는데 메가드를 위해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어떤 미친놈들이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정가에서는 그래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동양에 대해서 좀 해박하다 하는 사람이 라이샤오라는데 에드윈 올드파드 라이샤오라는 이 학자를 하버드 교수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동경에 와 있던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 아들인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그 나이 좀 될 때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잘못 갔어. 우리나라 같은 경주, 일본의 같은 경주가 어디냐? 교토야, 교토. 교토가 일본의 옛날에 경도, 거기 서울이, 일본의 서울인데, 거기 가면요, 일본 불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이 있어요. 엘야쿠지라고 하는 한자로 열역사라 쓰고 일본말로 엘야쿠지라고 읽는 그 절에 가가지고 문서를 하나 얻었는데 그 문서가 뭐냐? 그 일본의 어떤 스님이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10년 동안 당나라 정치, 문화, 종교, 불교, 불교 법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연구하면서 그 10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보고 듣고 정리한 모든 것을요 일일이 일기를 쓴 거야. 이게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책인데 당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순례한 그 행전, 그러니까 엔린 행전인 거예요. 엔린의 10년 동안 당나라 가서 듣고 보고 배운 그 행전을 책을 썼는데 그거를 동경에 와 있는 선교사 아들 라이샤오가 읽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요, 야, 이게 불교로구나, 이게 일본이로구나, 이게 중국이로구나, 이게 당나라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 이제 심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서 고등학교를 지나고 이제 미국 가서 대학을 공부하고 논문을 쓸 때 그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걸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잘하고 전국 중국도 알고 불교도 알고 동양은 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미국 정가에서 메가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곁에 가서 태평양 사령관이고 동양 전체를 통괄하는 메가드 곁에서 조언을 해주라 하고 이 라이샤하고 메가드 곁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내가 곧 얼마 있다가 죽고 재혼을 할 때 그 재혼한 여자가 누구냐? 일본 총리 딸인 거예요. 일본의 총리 딸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일본이 자기 처가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처가 나라가 분할되게 결정된 게 포츠담 선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그렇게 애걸 복걸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소련이 태평양에 참여하게 됐는데 8월 8일에 선전포고로 8월 9일에 바로 소련군이 동쪽으로 진군해 와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는데 파죽지세인 거예요. 일본의 어마어마한 그 관동군하고 만주 쪽에 일본군이 있었는데 소련군하고 부닥치니까 게임이 안 돼. 그래 2, 3일 만에 바로 북한의 그 웅진까지 북한 땅에 그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오니까 그때 일본에서는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야. 뭐가 큰일 났느냐? 소련군이 그렇게 강할 줄은 몰라서 자기들이 일본이 최고라고 했고 미국만 막아나면 되는 거였는데 소련군이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는 미국이 서쪽에서는 소련이 밀고 오니까 자기들이 조금만 더 가면은 소련군이 한반도를 순식간에 삼키고 북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홋카이도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본은 영원히 끝난다. 그리고 천황제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러일 전쟁 때 일본에게 러시아가 그 만신창이 깨졌잖아요. 그걸로 설력한답시고 일본 땅에 소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은 끝난다. 그래가지고 일본 소련 연합한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유익할까? 미국 한 나라에 항복하는 게 유익할까? 그걸 계산하고 재다가 아이고 미국 한 나라에 항복하고 소련군이 일본 본토에 발을 딛기 전에 항복하는 게 계산상으로 유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 읽어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안을 갖다가 메가드기에다가 쏙싹쏙싹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메가드가 워낙 그 과대평가돼 가지고 메가드가 오죽하면 태평양 사령관이 되겠어요. 유엔군 사령관, 미국 사령관 할 것 없이 그 동양의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메가드기에만 넣어가지고 메가드만 마음만 움직이면 미국을 움직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라이샤오가 메가드기에다가 우리가 왜 일본 본토를 나눌 거냐. 이건 나누지 말고 이거 왜 여러 나라하고 이게 영국이 이거 뭘 했으며 중국이 뭘 한 거 있느냐. 소련이 이 땅에 들어도 안 했단 말이야. 이거 일본은 우리가 다 찾아야지 하고 그러면 소련이 지금 우리가 크게 해가지고 참여하는데 어떡하나. 그 소련이 왔으면 요 한반도를 잘라가지고 보니까 대충 보니까 38도선 한 절반쯤 소련을 주고 절반 좀 미국이 가지면 이러면 이거는 통째로 우리가 가지고 이거 가면 이거 원래 일본 땅이 일본이 점령한 땅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 바로 그 미국으로 타전을 하니까 미국에서는요 아까 그 삼부 요인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삼부 요인이 그 모여가지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국무부 차관이 조셉 씨 그루라는 사람이 해군부 차관이 아르테무스 케이츠라는 사람이고 육군부 차관이 존 제이 맥컬로이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도 뭘 동양을 잘 몰라요. 일본도 모르고 중국 잘 모르고 갑자기 어떻게 하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냈는데 여기 조지 링컨이라는 중장하고 준장, 찰스 본스틸 대령 그리고 딘 러스크 중령 이 세 사람에게다가 또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너희가 한번 연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여기 딘 러스크, 찰스 본스틸, 조지 링컨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백악관에 머물면서 퇴근도 안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대책을 부심하고 이 사람들 머리에서 뭐가 나오든지 트루먼 대통령은요 아까 얘기했죠. 좀 약간 띨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마도 막강한 사람들이고 그 밑에 천재들을 뽑아가지고 이를 용역을 맡겼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지도를 갖다가 펴놓고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갖고 이래 앉아가지고 다리를 책상에 걸터
올려. 건방지기 짝이 없는 자세를 해가지고 지도 이래가지고 여기 끄면 되겠네, 여기 끄면 되겠네 그냥 30분 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30분 만에 한반도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림을 보세요. 결국은 라이샤우몰에서 나와가지고 메가더에게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조지 링컨, 찰스 본스틸, 딘 러스크에게 3부 조정위원회 연구원들이 가게 되고 이게 백악관의 문고리 3인방이야. 퇴근도 안 해요. 그거 살아 그냥 백악관에 밥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여기다 올리니까 이건 보나 마나 그럼 100% 통과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천재냐.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가장 탁월한 천재는 영국의 길러, 그 당시에 영국에 기르는데 그걸 로즈 장학생이라고 그래요. 로즈 장학생. 세실 로즈라는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약탈하고 급탈하고 강탈, 수탈, 늑탈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냐. 영국 본토를 통틀은 재산보다 많은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 전부 불법으로 번 겁니다. 불법으로 악질적으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다 못 쓰니까 로즈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었어. 장학재단을.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사람 중에 연방까지 합해가지고 천재만 골라가지고 사람을 키워서 이런 사람을 키우면은 부려먹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 다 로즈 장학생이야. 조지 링컨, 찰스 본스틸, 딘 러스크 다. 그러니까 이 천재 중에 천재 세 명이 모여가지고 메가드, 라이샤워 다 해리 트루먼이 볼 때는요. 자기보다 10배나 100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안을 만들어 올리니까 트루먼이 그냥 결정해 사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허리가 똥거리 난 거야. 일본 그대로 본토 보존되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우리 역사의 진실인데 이걸 밝히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국민은 다 열강에 의해서 한반도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허리가 잘려졌다. 그렇게밖에 모른다고 다. 그러면 우리가 메가드가 정말 우리 은인인가 하는가요? 예. 앞에 거는 모르고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 이런 밀고 올라간 그게 다야. 그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밀고 올라가는데 그때 압록강까지 갈 필요가 없고 평양까지만 가서 정리하고 내려왔으면은요 우리가 비극을 안 겪습니다. 그 오만과 독선이 압록강 두만강을 가지고 중국 군인들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 안 갔는데 전투기는요 엄청난 전투기가 그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서 때린 거예요. 중국 땅을. 그렇지 않아도 그 국공 내전 때에 김일성 군대가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중국에 가서 모택동에서 싸워줬습니다. 김일성 군대가. 그 빚진 게 있다는 거 중국에서는. 그런데 빚진 게 있다 손쳐도 미국하고 붙을 마음을 중국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전투기에 가서 북한 땅을 넘어서 중국 땅 너무 때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중국의 그 인해 전술하는 그 때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최소 20만에서 30만이에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 팽더화이 중국군 원수가 별 5개 팽더화이 우리말로 팽더키입니다. 팽더케 중국은 팽더화이라는데 팽더화이하고 메가드하고 싸우는데 게임이 안 돼요. 100점 100 메가드 근데 100점 100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사후퇴 해가지고 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새로. 얼마나 메가드가 교만하고 준비 없이 자기 한 손을 뒤로 묶어놓고 한 손만 가서 싸워도 북한하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또 건방지게 했던지요. 그 전쟁이 났을 때
그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를 만나자고 하니까 메가더가 만나고 싶다 하니까 난 바쁘니까 당신이 오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장 달고 있을 때 이 해리 트루먼은 뭐 그냥 위관 장교 정도 뭐 대위 정도 막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새까맣게 밑에 있던 게 대통령 되었다 시고 오라가라 하니까 이제 오기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리를 딱 재가지고 그 어떤 섬에까지 오시라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건방을 떨었냐 하면요. 그 메가드가 탄 그 항공기 조종사를 보고 트루먼이 미국에서 날 영접할 대여를 준비해가지고 도열에 서 있는가 보라. 일부러 비행기를 안 내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탁 그저 레드 카펫 깔아놓고 자기를 대기하고 있으면 내려간다. 진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논에서 안 내려. 트루먼이 탁 차례 자세로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메가더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오만 독선과 고집은 아무도 못 겪었어요. 그리고 한반도를 나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라이샤오하고 메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이샤오는 그 뒤에 한국을 연구를 해요. 이 양반이. 공부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연구해보고 한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뒷건, 니은, 아야, 뭐, 모음, 자음을 갖다가 영문 음가를 표기할 때 그 글자 처음 만든 사람이 라이샤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발음을 우리말을 한 사람, 경상도 사람들 말을 들었는지 좀 발음이 강하게 들렸던지 그냥 BUSAN 하면 갖다가 B로 안 들리고 자기 끼는 P로 들린 거야. 그래서 부산을 갖다 푸산으로 한 게 라이샤오가 한 거예요. 그것도. 대구 하면 D로 하면 될 것 같다. 태구 한 것도 그 라이샤오가 한 거예요. 그 처음으로 한글 모음 자음의 음가를 그 영어 글자 매긴 사람이 라이샤오가 했다고 이게. 그 뒤에 메가더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 라이샤오 말 듣고 일본 본토는 보존하고 한반도를 잘라가지고 남북 전쟁까지 시작하니까 그럼 미국이 얼마 죽었냐? 36,500명 정도 죽었거든요. 미군이 죽은 것만.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 엄청난 대가를 치고 나서야 그 메가더도 후에 비슷한 걸 해요. 그리고 63년도가 73년도인가 그 김종필이 미국을 찾아가지고 메가더를 예방 차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메가더가 자기는 반드시 한반도를 통일해내고 나는 한반도 통일되는 거 보기 전에 내가 죽지도 않을 거다 그러더래요. 그 미안함이 있은 거죠. 그 신문에 내가 스크랩을 해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메가더, 라이샤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로즈 장학생들, 이 사람, 여러분 로즈 장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교만하냐. 이 사람들은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쓰냐 하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쓴 논문을 심사할 교수가 하나도 없다는 하늘 아래. 그래서 자기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박사, 교수 그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 논문은 아무도 심사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한 짓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꼼꼼하게 새로 이제 한 3시간 정도짜리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내가 유언처럼 남기려고. 미국을 너무 믿지 마라.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 없으면 막 끔뻑하는 줄 알고 미국 바지 가랭이 놓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군 힘이 이만큼 하면 된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작전 통제권도 갖지 못하고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뭐 오늘 오후 예배 안 할 것이고 비도 오고 하니까 여러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느냐? 북한이 붕괴되면은 여기를 노란 부분 요거를 러시아에 떼주고 중국이 이 큰 땅을 중국 땅에 연접한 큰 땅을 차지하고 미국은 하도 원산을 좋아하니까 미국이 원산을 항구를 좋아하니까 원산을 포함한 강원도 일부 요 금강산이 들어있는 요까지 이제 떼주고 그리고 한국이 요만큼을 차지하고 평양은 4개국이 공동으로 담당하자. 미국한테 배운 거 옛날에. 이게요. 중국이 2015년 8월 4일에 중국이 내놓은 안이야. 여기다가 발칙한. 그 다음에 미국이 내놓은 안이야. 2020년, 몇 년 전이야? 6년 전인데 2020년 4월 22일에 미국이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분할하면 되겠느냐 하고 미국 안에 러시아에 이만큼 떼주고 중국에게 이만큼 떼주고 요거는 유엔이 관할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원산하고 강원도 금강산 이걸 차지한다. 남한은 그냥 여기 있고 둘 다 말도 안 되고 발칙한 생각들이고 못된 생각인데 중국안보다 더 못하죠. 그래도 중국안은요 평양 이거는 그래도 조선이 가지도록 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했는데 미국 안에는요 일본과 미국이 이걸 차지하고 한국은 없어. 그래도 또 미국을 믿을 거야 또. 이게 둘 다 안 되는데 여러분 미국 안 되려도 안 되고 중국 안 되려도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장 곤란합니까? 중국 안 되려 안 되고 미국 안 되려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괜찮아. 점수하고 관계없어. 학점하고 관계없어. 예?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게 북한이 한 말이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일이다. 그 북한이요.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 그 사람들이 북한이 노래야, 노래. 우리 민족끼리. 내가 평생 들어온 얘기가 제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어떤 나라 우리 민족끼리 의논하자.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보수 꼴통들은 우리를 다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숙제를 들으니까 언젠가 한번 어느 주일 오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 떠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안을 한번 내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에요. 북한의 노래. 그런데 항상 우리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걸로 하니까 우리나라 소위 보수 우파 꼴통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볼 때 속상한다네. 참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며칠 전에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나라를 중국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는 말이 일본은 우리의 100년 원수고 중국은 우리의 1000년 원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김정은이 이야기가 일본은 100년 원수라면은 중국은 1000년 원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먹힐까 싶어서. 그 중국에 안 먹히게 하려면 누가 도울 수 있냐, 누가? 나는 볼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들은 그래도 그 세 사람에는 기대를 좀 했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초청도 하고 예우도 하고 환영도 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이어가지 못했냐?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도람이 타버리 되니까. 보수로 바꿔버리면 뭐 모든 논의된 거, 희망 가졌던 거 다 무려 돌아가니까 저런 것들하고 나만의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는 저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미래를 논의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는 남한 북한이라는 말도 없애버리고 남한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냥 대한민국. 그 통일이라는 건 안 된다. 통일은 뭐 물 건너갔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남한 쪽에서 탱크가 북한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요. 철저하게 방어선을 쌓고 있어요. 도로 다 철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그 구덩이를 파서 다시는 우리가 남쪽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2중, 3중 철조망을 치고 자기들 내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올라오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다고. 그게 누구 탓이냐면은 이 나라에 분별력 없는 보수 우파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3번은 대화가 되려고 자기도 조금 기다려 했잖아요. 그 정권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미국에, 우리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지도 봐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강복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북한이 지금 현재 인구가 2,587만 명이에요. 우리하고 보태면은요, 이걸 보태면은 7,700만, 남한하고 하면 7,700만이 돼가지고 인구 대국이 돼가서 내수 시장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일된 우리는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물론 러시아, 몽골,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의 거점이 된다고 봐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이에요. 고급 히토류가 중국에도 없는 것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땅에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져가지고 북한도 훨씬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교통 인프라 산업이 급속히 발전해서 남한의 건설 사업도 활기를 띠게 되죠. 도로가 엉망이다 아직도. 통일된 나라의 국방력은 뭐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 핵까지 가지게 되면요, 그건 막강하게 되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 상승하고 해외 투자가 대폭 북한 땅에도 남한과 통일되면요,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국방비 절감 및 분단 비용이 해소되어서 R&D가 그 연구 개발비가 엄청나게 확장돼요. 국방비 하는 거 절반만 쏟아부어도. 그 다음에 군 복무기간 단축하고 모병제로 의무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런 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통일되면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남한에 있는 인력 기술력이 북한에 가고 북한에 있는 또 좀 값싼 노동력이 와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산 가족에 이제 다 죽고 가잖아요, 다. 6.25 될 때 제가 4살. 그때 갈라졌는데 지금 내년에 80인데 그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그 이제 다 죽고 몇 안 남았어. 그 한이 맺힌 그 사람들 끝내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 지금.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동안 너무 우리나라 미국주의 보수 우파 꼴통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너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그걸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 혈육이라 생각하고 꼭 주적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통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재명이가 뭐 말해봐도 지금 씨가 안 먹혀. 너는 또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뀔 놈들이야. 맞잖아요. 나는 그 민족 비극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한국 교회나 맨날 미국만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미국을 믿는 그 한국 기독교인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민족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민족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젊은 목회자, 뭐 나이 40대 이런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몇 사람 나와가지고 왜 한국 기독교는 보수 극우파가 다 돼버렸냐. 장탄식한 사람 몇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몇 사람 해봐야 안 먹혀들어가요. 너무 교육을 잘못 받았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메가더 라이샤오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주변에서도요. 미국도 우리 통일을 원래 방해 안 했습니다. 원래 소련도 방해 안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쪼갠 거는 메가드하고 라이샤오가 그래 했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거절한 사람이 이승만이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건 모르고 있을 겁니다. (46년도 6월 3일입니다) 왜 이승만이 그 말을 했을까?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는데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30년간 호의호식하고 호감하며 살았어요. 자기 본처 박성선이 때려치우고 아들도 있는데 때려치우고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프란체스카하고 연애하고 돈 모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호텔에 잠자고 그렇게 하고 독립운동 고생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러니까 딱 이게 해방이 된다니까 잽싸게 날아와가지고 오면서 일본에 들려가지고 메가드 비행기를 탁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보니까 자기는요, 돈 다 써버리고 돈도 없고 조직이 없는 거예요. 김구는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었으니까 임시정부 안에 조직이 있어요.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가 각 지부위원까지 다 있었는데 북한까지 다 조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직이 없잖아. 그런데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동아일보를 시켜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세 중에 어느 걸 택하느냐 했더니, 공산주의 7%,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4%예요. 74%. 그때 의식조사가 우리는 공산주의는 7%밖에 안 나오고, 자본주의가 14%밖에 안 나오고, 74%가 우리는 사회주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딱 보더니, 이 자본주의 14%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 군정에서 하지 중장부터 그 미국 강요들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현실을 따라해야지 하는데 공산주의는 7%밖에 안 되니까 이 공산주의는 안 되고 자본주의 이거 14%가 이거 안 되고 그래서 중도에 있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가운데쯤에 있는 중도가 74%니까 이 중도 노선 좌우 합작 운동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합작위원회를 제일 극우파를 빼고 극좌파를 뺍니다. 극우파는 김구하고 이승만을 빼요. 극좌파는 박은영 이런 사람을 빼고 중도에 누가 있느냐면요. 거기에 김규식이라든지
예훈이 형이라든지 이런 분이 가장 건전하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미군정이 이제 방향을 딱 중도로 가가지고 좌우 합작운동으로 하니까 자기 김구하고 이승만 자기가 소외된 걸 보고 박헌영이 소외된 걸 보고 박헌영도 섭섭했지만 이제 이승만이 많이 섭섭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국민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하고 나 홀로 아무도 안 하는 유세를 전국을 도는 거예요. 돌다가 46년도 6월 3일에 정읍에 가가지고 그 노골 쪽에 쪽인 그런 야심을 드러냅니다. 남한만 가지고 단독 정부로만 나가지고 거기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 발언.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나는 지금도 참 이승만이 자기는 머리 좋다고 생각되면 머리는 내가 볼 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야. 얼마나 우리가 인물이 많았냐 하면요. 이거는 아무래도 오늘 아니면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세요. 이 우리나라 해방 전국에서 인물이 송제 서재필 박사, 성제 이시영, 성제 이동희,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우사 김교식, 몽양 여운형, 소앙 조용은, 고하 송진우, 인천 김성수, 우헌 안재홍, 해공 신익희, 설선 장덕수, 유석 조병옥, 약산 김원봉, 축산 조봉암, 이정 박헌영, 중수 박정희까지. 백정희 뭐 그때 뭐 31밖에 넣었으니까 나 비살됐지만은요. 이게 이제 대체로 남한 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인물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그때 훨씬 인물 같은 인물이 많았어요. 난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인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거 다 어른들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요, 거의 대부분 대통령을 시기도 다 해낼 만한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에는 누가 있었냐? 고당 조만식, 홍명희, 김도봉, 김무정, 박헌영, 임화, 강영창, 김채, 김일성. 김일성이 그때 뭐 36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남북한이 그 남북한을 합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김구, 김규식이 올라갔잖아요, 평양까지. 예. 북한 해봐야 인물이 이게 다야. 그래서 정말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총선을 했다면요. 그때 나는 이승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해도. 근데 이승만, 그래는 싫다. 나는 남북 전체 해가지고 내가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금은 친일파 재벌들을 끌어안고 조직은 자기가 직접 유세를 해가지고 자기 펜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미소 공동위원회가 자꾸 안 되고 캔슬되고 실적을 못 낸 걸 보더니 미소 공동위원회 안 되겠고 그냥 유엔에다가 이첩을 하자 해서 유엔에 갔다 유엔이 뭘 알아야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가지고 그럼 유엔에서 그냥 남한만 단독 좀 출발하라 그냥 그냥 출발을 하라고 해도 안 해야 됩니다 이승만이.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거, 남한만 하면 자기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남한 단독으로 안 된다고 하고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국민 호소문을 쓴 게 그 김구야. 내가 38선에 내가 배고 누워가지고 내가 허리가 끊어져서 그래 조국 분단 나면 그 꼴 못 본다. 왜 못 보냐고 하니까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드는 북한도 반드시 뭘 만들 거다. 만들면 반드시 전쟁 날 거지. 전쟁 나면 사람 죽는다. 그게 김규식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운형도 그렇게 봤고 김구도 그렇게 봤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남한 단독 정부로 가면은 북한도 반드시 만들 것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피를 흘리게 된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승만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기어이 밀어붙여가지고 단독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우리 분단은요.
메가더 라이셔와 간 거고, 두 번째,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 욕심 때문에 끝내 단독정부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 나온 게 북한 만드는 거거든. 그 누구 책임? 이승만 책임이라고. 그래, 이승만 메가더를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제일 우리 국가의 원수들이야.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이승만하고 메가더가 한 거라고 이게. 근데 그 말을 못 합니다. 겁이 났어. 저야 뭐 국회의원 나갈 일도 없고. 나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걸 영상으로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잘 기회가 안 돼. 그래 강복절이다가 오고 내 평생에 강복절 설교를 다시 할 수 있겠나. 뭐 아니면 내년 강복절에 하고 나서 그때 내가 또 건강이 뭐 유지되겠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 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말 안 하면요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이게요 이게 이제 정치계만 이렇고 앞을 보세요. 정치계만 남한에 이렇게 인물들이 많았고 문화예술계 정인보, 이광수, 최남선, 백남은, 윤동주, 이상, 나혜석, 김수영, 한용운, 김병록, 박태원, 장준하, 염상섭, 김동리, 함세덕, 윤세중, 김용현. 북한에는 김책, 또 우리나라 남한의 최연배, 이기봉, 이병철, 정주영, 장택상, 윤치호, 이인재, 허정, 주세죽, 홍명희, 지청천, 이범석, 김성석, 권오직, 이강. 지금 인물들보다 10배나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분들의 그 평전도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그때 위대한 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는가 보니까, 그래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를 건지려고. 일본에게 먹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인가. 그걸 위해서 그 어렵사리 돈을 마련해가지고 유학을 가서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를 건져야겠다. 이렇게 인재가 많았다고.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무식했던 걸로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그 책을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무식한 존재구나. 신채호가 가진 그 지식이라든지 그 학문의 세계가 놀라울 정도. 놀라워. 이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 우당 이희영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육형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영의정 이항복의 자손이야. 그 장남이 이건영, 차남이 이석영, 이철영, 이희영, 이시영, 이호영, 그 6명의 형제가 한일 합방이 딱 되는 걸 보더니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기 재산 다 육형제가 다 팔고 지방에 있는 자기 재산까지 다 파는데 급매물로 내놔가지고 파니까 실제 받아야 될 금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지만은 팔아 챙겨가지고 만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돈을 가지고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뿌리가 되는 거야. 그 재산이 제일 작게 잡아서 지금 돈으로 환산할 때 2,6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야. 3분의 1 가격으로 급매물로 적게 받은 돈이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모조리 다 협의해가지고 이분들 중에 나중에요 굶주려가지고 굶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한 분만 살아가지고 이시영이라고 성제 이시영 씨만 살아가지고 이승만 시대에 부통령까지 했습니다. 워낙 존경, 정치 그럼 여야가 없지만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요, 사만갑족이라고, 옛날에 지난 마음 변환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당군 이해에 가장 잘 나가는 사만갑족
해당한다 할 정도로 명문돼가고 이 사람들은요 한때만 한 게 아니고 역사 대대로 그 가문에서 인물들 애국자를 배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여섯 명의 아들들이 그 배설을 하고 가졌던 그런 봉토들 다 팔아가지고 그 신흥무관학교 만들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재정부 부장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국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 흔적이 누구냐면요. 이종찬이라고 있죠. 이종찬. 강북회장 있잖아요. 나이 많은 그 사람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이분이 이제 이희영 그 부통령 지낸 분의 손자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던 거니까 85세인가 뭐, 돼요. 이분들이 육군사관학교의 전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가 아니면 광복군은요, 얼마나 배치는 3,500명을 훈련합니다. 3,500명. 그때 싸운 사람들이 홍범도라든지 김자진 이런 사람들인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갖다 육군본부에서 떼다가 어디 갖다 내버리라. 그러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회장 이종찬 회장이 노발 내발 하잖아요. 신흥무관학교 이야기를 하는 뭐 끝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 중장이라고 이 사람 미소공동위원회에 협상할 때 자꾸 개인적으로 막 찾아오고 너무 인물이 많으니까, 아까 봤잖아요. 너무 인물이 많으니까 하지 중장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미군정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나는 놈마다 장군 난다고 하나도 무지랭이 없는 거라면 일본 사람이 볼 때. 그런데 하지 중장도 보니까 한국 사람 너무 말이 많아. 그래서 그 하지 중에 뭐라 하냐. 일이 개인 일이 자꾸 찾으면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당신을 바란, 날 만나는 줄 선 사람 바래.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서 정당 대표나 사회단체 대표가 찾아오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정당이 몇 개 생겼느냐. 463개가 생겼어. 하지 중장 앞에 찾아가려면 정당이 463개 정당이 생겼는데 그 정당이 뭐 회원이 있어요. 회원은 뭐니까 7천만이 넘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돌아봐도 한국 사람들이요. 보통 정치적인 인물들이 아니야. 한국에서는요. 이재명이 할아버지가 도 안 돼. 노무현 10개 가고도 안 돼. 온 세상 대통령 다 가다 놔도 한국 사람 안 돼요. 항상 그만큼 정치적인 말이 많아. 한편은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을 교육을 바로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부터 학교부터 교육을 바로 안 하니까 뭐 가짜뉴스 쏘가가지고 딱 헛발질 하는 거예요. 제발 저는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 가짜뉴스 속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역사 성경을 바르게 좀 알고 역사를 바르게 알고 현실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과학도 좀 성실히 공부해가지고 좀 안 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쏘가서 이용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능진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최능진.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주 이제 이승만을 만나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학하고 들어와서 이승만이 그 동대문 갑구에 국회의원으로 그 무투표 당선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최능전이 그 이승만이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독주하고 얼마나 독재인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최능전이 미국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무투표 당선을 못하게 하겠다고 그 출마자 등록을 하러 갑니다. 이승만이 보낸 깡패들에게 그 등록 서류를 뺏겨버려요. 뺏겨가지고 끝내 출마를 못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과장인가 조병옥 박사 밑에서 수사과장인가 하면서 이 사람이 구상했던 게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자기가 나라의 정치를 구상할 수 있다면은 이승만은 절대로 안 되고 누구한테 서재필 박사가 가장 인격자다. 그다음에 총리는 김규식 박사, 내무는 신익희 박사, 외무는 장택상, 국방부 장관의 김일성, 법무부 장관의 허헌, 노동부 장관의 박헌영, 교통부 장관의 김성수, 통신의 조만식, 보건의 조소왕. 이게 최능진이 구상하고 있던 안이었어요. 자기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남북을 다 통틀어 아우러서 가는, 해봐야 여기 뭐 그 김일성이 하고 조만식이 뭐 북쪽에서 돈 쳐도 이 두 사람이 북쪽 사람들 나면 다 남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서재필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극구 사양해가지고 얼마나 사양한, 미국을 도망을 가버리면 미국 왔다가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자꾸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이때 자기를 무투표 당선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히 나하고 동대문 갑에 나서려고 했다 해가지고 결국 이승만 최능진을 갖다가 죽이고 맙니다. 총살을 했어요, 결국. 인물인데. 이런 우리나라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도 교회에 전달 안 됐고 역사 진실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아까 그냥 요것만 말씀드리죠. 그 미 군정에서 극우파 빼고 극좌파 빼고 중도 노선으로 좌우 합작을 하려고 했을 때 우파 쪽에는요, 김규식, 원세훈, 김봉준, 안재홍, 최동호 이런 분들이 중도 우파, 중도 좌파에 여운형, 허헌, 정노식, 이강국, 성주식, 김동진 정도, 그리고 이제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은 국문으로 쓸 사람은 송남은, 황진남, 김세용 이런 사람에서 미국 측에서는 버치 중이란 그 중위가 영어로 회의록을 다 작성하는 걸로 하고, 소련 측에도 사람을 섭외하고 있었는데 미정일 때 기록은 요 끝나 있어요. 출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좌우합작위원회라는 항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이승만이가 자기가 배제되고 박헌영도 배제되는 거 보고 따로 나가서 정읍 가가지고 남한 단독 정부로 놀아붙인 게,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북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승만이가 북한을 만들어낸 거예요. 남한도 만들고 북한도 만들어가지고 그래 전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미래 지나간 거는 그런 걸 반추하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남북이 전쟁 안 하는 쪽, 아니 통일까지는 안 가도 전쟁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하는 쪽으로. 그래 어제 다 못 보고 조금만 제가 그 부분적으로 유튜브를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안 하는 쪽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북에다 제안하는 말을 짧게 몇 마디 했어요. 당연하잖아요.
전쟁 안 해야지. 10번 양보도 전쟁 안 해야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 평양냉면 먹을 때 나도 뭐 좀 볼란가 하고 헛된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윤석열 같은 이상한 사람이 되면서 북한에서는 완전히 문을 걸었다는 거 봐.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해봤자 뭐 자기들 3번이나 해봤는데 이런 거 안 되고 마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 문재인까지 3번이나 그래도 마음 문을 열고 뭐 해봤잖아요. 자기들은. 우리는 안 해봤잖아. 자기들 해봤잖아. 근데 나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통일은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내 생각에 내 세대 이전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 늙은 사람들 말 안, 그거는 늙으면 죽어야 되지. 그건 안 돼. 사람 안 돼. 그러니까 젊은 학자들, 지금 40대, 50대, 안 와도 50대, 40대, 50대 정도 젊은 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상당히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역사 강의하는데 정치에까지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또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나는 볼 때 깨우면서 교회를 깨우는데 교회가 더 안 깨어날 사람들이야. 제가 이 이야기는 다 10분질도 얘기 못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혼자 방에 앉아서 차분하게 한 장도 안 빼고 해서 제가 한번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든지 그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다 몇몇 사람들이 욕심과 오판 때문에 개인적 사적인 감정을 정치에 대입을 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는 이렇게 분단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서 사람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더 큰 비극으로 그렇게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북한은 이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한 3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은데 남한에서는 소위 말해 보수 정권의 사람들이 다 북한은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걸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대화는 끝나버린 것 같고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은 우리가 바라기 어려울지라도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바란다면은 협력이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에도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현실과 미래를 공부하면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빛을 회복했다고 강복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일본보다 더 악한 정권을 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